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미증시는 지표가 좀 엇갈렸습니다. 소매 판매는 잘 됐는데 소비 심리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미증시 보면 지표가 계속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뚜렷하게 이제 방향성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증시에서 급등을 했고, 이제 반면에 반도체주는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관세 이슈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문제도 있고, 태양광, 반도체 관련된 관세 뉴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 입법 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가 나올지 뉴스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잭슨홀 회의로 또 이어지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평범하게 가진 않을 것 같다. 좀 변동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조금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요 종목군들 흐름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주말 미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눈치 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뭐 오르고 내리고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근데 하락한 종목이 많았고, 그리고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지표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금 현재 미국인들의 소비는 괜찮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0.5% 늘었는데, 그 전월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수치가 다시 수정이 됐거든요. 그 0.6% 좋아진 줄 알았는데 0.9% 좋아졌다. 근데 거기서 또 0.5%가 증가된 거니까 소비는 좋은 거예요. 뭐 세부 내용 뜯어놓고 보면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데서 이제 행사한 게 있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물건이 더 많이 팔렸다. 이것도 있고, 또 보조금 폐지되기 전에 전기차 더 사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차를 많이 구매해서 그게 데이터를 움직였는데, 근데 어쨌든 미국의 현재 소비는 일단은 괜찮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어떤 심리 지표들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리고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제 이 관세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물가는 내려갈,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내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도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물가 걱정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이 지표들이 보면 심리는 뭔가 불안하고, 그런데 실물 지표는 괜찮고, 이렇게 계속 수치가 좀 엇갈리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방향 잡기가 어렵죠. 예, 한쪽으로 방향 잡기 어렵다 보니까 지수도 어정쩡하고 종목들도 뭐 오르고 내리고가 좀 갈리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였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이 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100%, 그러니까 9월의 금리나 100%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결 확률이 지금은 한 8%, 그러니까 주말에 한때 동결 확률이 15%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동결 확률 8% 정도, 금리 인하 확률 92%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수치가 계속 바뀌어요. 예, 이게 이제 하루 전에만 해도 85대 15였는데, 이거는 지금 또 92대 8이 돼버렸죠. 근데 그 직전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불과 한 열흘 전 그때만 해도 금리 인하 확률은 100%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지표 볼 때마다 이러다가 금리 인하 확률이 한 7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국채 금리 올라가고 주식시장 흔들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부터 주 초반에 어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증시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네, 7월 10일 넘어가면서부터 7월 11일부터 보면 평균 장중 고점은 3220포인트 정도 됐고, 평균 장중 저점은 3177포인트. 굉장히 좁죠. 예, 그 위아래,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지수가 위아래, 한 달이 넘는 기간이죠.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지수가 한 40포인트 정도 안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평균 종가가 32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연휴 직전 종가가 3225니까 일단 장중 고점 부근 박스권 상단에서 끝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밀고 나가지 못하고 시장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많이 올라서 이제 이렇게 박스권, 제가 뭐 2020년도 차트 보여드리면서 그때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올라오고 횡보하고, 또 그러니까 이거 횡보라는 게 옆으로만 쭉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등락이 나름대로 있긴 했지만 큰 축으로 보면 지금 같은 횡보였거든요. 이 비슷한.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고 횡보하고 또 올라가고 횡보하고 또 올라가고 세 번에 걸쳐서 저렇게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유가 하나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증시가 최근에 그 증시 개혁
주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동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보고 나서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치가 있는 투자들은 밀리면 받는 거고, 뭔가 좀 걱정하는 투자들은 올라갈 때 좀 물량을 던지는 거고, 이렇게 좀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제 개편안과 매물출에 매물 소화가 겹치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 재료가 워낙 굵은 게 많이 있어서 이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자금 동향을 보면, 수급 동향을 이렇게 보면 어쨌든 외국인들은 매수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매수하는 노력은 계속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적어도 매도는 아니다, 예, 대량 매수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안정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때는 하루에 3,5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3일 이상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근데 지금 보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매수는 하는데 뭔가 퐁당퐁당 형태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형태를 보이죠. 그러니까 안 파는 게 다행히. 근데 이런 구도에서는 딱 그냥 박스권으로 들어가 있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연기금이 올해 이제 주식 보유 비중 목표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목표 비중 때문에 이제 더 늘리진 않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국내 증시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밸류업을 위해서는 연기금이 사죠. 5,000포인트 가겠다는데 국내 최대 큰손 연기금이 안 사주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연기금 건 희망사항이라고 치고, 지금 중요한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번 주에 주 3회 이상 3,5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느냐, 반대로 3,500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와버리면 이제 지수 박스권이 깨지는, 아래로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 외국인의 동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종목들 추세가 되게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7월까지는 이제 시장을 거의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가, 또는 안 빠지게 이제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갇혀있죠. 다행인 건 뭐 7만원 밑으로 안 내려간 거는 상당히 다행스럽긴 한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방향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큰 상승 이후에 상승의 절반 정도 내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종목군들, 이런 카카오. 근데 이게 지금 카카오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시장이 되게 어정쩡할 때는 이런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삼성전자 가격이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대형주 움직이기가 그렇다, 그리고 재료상으로도 뭔가 자신감이 없어, 이러면 이제 어정쩡한, 이제 뭐 이렇게 재료상이 좀 어정쩡할 때 이 종목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황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종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예,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이렇게 스케줄도, 그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이 관련된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런 어떤 조선업종 이런 등등, 그러니까 뭐 사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테마로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원 개발하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앞두고서 빌드업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재료 노출로 보고 그냥 이제 적극적인 매수가 안 들어오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GM이나 일본의 토요타는 굉장히 강해요. 예, 근데 지금 현대차는 어정쩡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올라갈 때 이게 안 간다 그러면 이 자체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 시황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대차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동력이 좀 나올 수도 있어야 돼서, 이번 주에 자동차주의 동향이 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반도체 장비주들 소부장 되게 강했거든요. 실적 잘 나온 거, 뭐 원희가 EPS, 유니셈, 다음에 하여튼 등등의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산테스나 이런 기업들이 강했는데, 지금 주말에 미국의 반도체주가 실적 가이던스를 되게 보수적으로 내리면서 주가가 빠졌고, 여기에 이제 관세 이슈도 또 제기가 되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시장이 이거 끝나나 보다, 한 사이클 끝나나 보다, 이렇게 가늠할 때는 이 대장주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원희가 EPS, 다음에 유니셈, 두산테스나, 이게 현재 3대장이거든요. 4대장으로 가면 이제 유진테크까지고, 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로 버텨내주는지 아니면 뚫고 나가는지, 이게 이제 기준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코스닥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바뀌는지 여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주가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에코프로비엠만 놓고 보면은 조금 아슬아슬한, 이제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14만원 여기서 넘겨버리느냐, 이 근처에서 이제
그냥 치고받고만 하느냐.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수급 구도에서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알테오젠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헬스케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니까 주변에 있는 제약 종목군들 이런 것들도 딸려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관련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종들이 강하게 올라갈 때 이런 제약주 쪽으로 좀 매수가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주말에 미증시에서 헬스케어 플러스 태양광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트럼프가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협상이 정상회담이 별 볼 일 없이 끝났죠. 현재까지로 알려진 거. 뉴스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성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딘가 뭔가 좀 평화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구도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북 관련된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별적인 테마로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그 경제 협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나의 줄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대북 경협주들이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도 이제 특징적인 어떤 테마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챙겨볼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다고 뉴스를 내놨기 때문에 일단 조금 부과하고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많이 부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거의 예외고 최해국가 가장 우선적으로 대접받을 국가로 알려져 있어서 이게 굳이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 뉴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미러 회담이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 현재로서는 아주 엄청난 성과는 없었다. 요거 이제 은근히 주체 달러 약세, 유로 강세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됐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 있죠.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는 그 미국에서 그 주요 국가의 연준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별 볼 일 없는 일정인데 갑자기 2022년인가요? 그때 파월이 딱 나와가지고 긴 말할 필요 없어. 이제 긴축으로 가. 긴축 계속 세게 갈 거야. 뭐 이런 발언하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되게 흔들렸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 하필이면 또 직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는 계속 금리 내리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월이 굉장히 센 발언을 하면 이제 증시가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는 저것 때문에 좀 신중하게 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일단 요 일정 앞두고 외국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제가 주목하는 거 뭐냐면, 지난주까지는 양도세 관련해서 뉴스가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가 14일자까지가 입법 예고기간이라고. 입법 예고기간 우리가 이제 이런 법 만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기간이거든요. 14일이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입법 예고기간에 여러 가지 어떤 주변에서 어떤 반응 이런 것들 논란 아니면 좋아요, 찬성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모였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칠까 말까 이제 논의가 되고 확정이 되면 그걸 갖고 차관회의로 올리고 26일에 국무회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로 제출이 되고 국회에서 이거 가지고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손을 볼 거냐 또 이렇게 가거든요. 물론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강한 법안이긴 하죠. 이게 시행령이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14일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정부의 어떤 의견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특히 양도세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주에 나오는 메시지에 대한 영향력이 지난주보다는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튄 거, 반도체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시장이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이 별일 없이 넘어가느냐, 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해 주느냐, 요거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증시에서 이제 헬스케어와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다라는 점 영향을 받을지. 근데 외국인들이 어쨌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국엔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6주 연속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주 정도 되면 그 휴가 간 외국인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런 주간이라서 외국인들이 조금 거래가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강세 종목군들은 반도체 2차 전지 주 초반 때까지만 해도 엔터. 근데 이제 주 후반 가면서부터는 조금 종목들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난주 강세 종목군들이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면 무슨 뭐 조선이라든가 하여튼 뭐 관세 관련된 엮여 있다든가 알래스카 개발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부담이 되니 좀 리스크 회피한 쪽으로 가자. 아까 보통 리스크 회피하는 쪽으로 가게 될 때 움직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인터넷주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금융주 업종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쪽으로도 매수가 분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이 어떤 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증시가 원래 압도적 1등이었거든요. 압도적 1등이었는데 8월 들어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그동안에 계속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한 몇 달 동안은 좀 고전을 하고 있죠. 근데 워낙 다른 나라 안 갈 때 유난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영향도 있었고, 또 최근에 미국하고 관세 전쟁 있고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빠진다고 치고, 인도 빼고 우리가 제일 약해요. 예, 인도 빼고 우리가 제일 약하거든요.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대형주 몇 개가 올라가서 지수만 높여놓은 꼴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해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좋게 해석하면은 그냥 올라간 이후에 이제 매물소화다. 나쁘게 해석하면 정책 불확실성 등등으로 인해서 좀 눌려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우리 증시가 아직까지는 코스피 기준으로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 틀이 좀 벗어나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업종이냐,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건데, 다만 이제 ADR 수준이 되게 낮은 편이라서 종목들이 이렇게 가격 부담이 크진 않거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지난주로 코스닥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실적 옥석이 가려졌거나 또는 실적 바닥이다라는 게 확인된 종목들이 이제 툭툭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이는 종목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이제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월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넘어가면서 좀 PPL이 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미리 양해를 구할 겁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또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